오픈 포커스 주의 방식. 짙은 금발에 작고 매력적이며 혈기 넘치는 파울라는 유명 메디컬 센터의 심장병동에서 24시간 교대제로 일하는 수간호사다. 심장병 환자를 돌보는 일은 환자의 생사가 달린 만큼 매우 고된 일이다. 게다가 원래 혈기 넘치는 성격인지라 파울라는 스트레스가 더 심했다. 일에 지친 그녀는 결국 프린스턴 바이오피드백 센터를 찾았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아 얼핏 보기에 서로 관련이 없는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는가 하면 심한 두통이 자주 생기고 위장은 늘 쓰렸으며 자궁 내막증과 경미한 우울 증상, 게다가 불면증까지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그녀는 약으로 자신의 증상을 덮어버리는 게 썩 내키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간의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되었다. 파울라는 자신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불안증을 무엇보다 먼저 치료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파울라에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전통에서 비롯된 심리치료법인 대화요법도 약도 처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이후 몇 주에 걸쳐 일주일에 2번씩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워나갔다.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운 것이다. 우리는 파울라에게 25분에서 45분 동안 눈을 감은 채로 녹음된 오픈 포커스 유도문을 들으며 다양한 공간들, 즉 자신의 몸 주위 공간이나 몸속의 공간, 또 몸을 통과해서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는 공간을 상상해보게 했다. 이 연습과 함께 파울라는 뇌전도상의 뇌활동이 임계점 이상의 동조 수준에 이르면 뉴로피드백 장치를 통해 소리와 빛으로 신호를 받았다. 이때가 오로지 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좁은 대상형 주의 상태에서 나와 넓게 확산된, 그러면서도 관심을 유지하는 포괄적인 주의 방식으로 옮겨간 때였다. 그 상태를 기억하며 파울라는 이제 클리닉 바깥에서도 좁은 초점의 대상형 주의로 주변 세계를 붙들지 않고 주의의 범위를 더 넓힐 줄 알게 되었다. 좁은 대상형 주의에서 더 넓고 포괄적이며 더 합일적인 주의 방식으로 옮겨간 것이다. 우리는 파울라의 불안증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은 그 이상이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서로 관련이 없다고 여겼던 그녀의 여러 증상들이 실은 별개의 증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증상들은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을 갖고 있었다. 바로 만성적인 좁은 대상형 초점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었다. 좁은 대상형 초점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 간단한 행위는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과 비슷하다. 이후 수주에 걸쳐 주의 방식을 바꿔나가자 그녀에게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끔씩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속닥이던 내면의 짓거림, 즉 전략적 사고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지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있던 몸의 근육도 이완되기 시작했다. 특히 얼굴, 눈, 목구멍, 어깨, 그리고 목 근육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 근육들이야말로 주변 세계를 좁은 대상형 주의로 꽉 붙잡는 데 필요한 근육들이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고 긴장성 두통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편두통은 사라진 거나 다를 게 없었다. 경련성 결장과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만성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
성격도 부드러워졌다. 몇 차례 세션을 받고 나서 파울라는 자신이 훨씬 편안해지고 중심이 잡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뀌다니 믿을 수 없어요. 몇 달 후 그녀가 한 말이었다. 이 연습을 계기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파울라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일하고 운전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더 수월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울라가 오픈 포커스 주의 상태를 지속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그녀는 이제 초점을 단단히 붙드는 것과 가볍게 붙드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처럼 새롭게 발견한 유연한 주의 덕분에 그녀는 필요할 때면 초점을 좁혀 기민하게 반응하는 한편, 그렇게 강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을 때는 주의를 넓게 분산시킬 수 있었다. 자연히 스트레스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파울라는 좁은 주의와 넓은 주의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공간 알아차리기를 자신의 일상에서 활용하는 법도 알게 되었다. 점심을 먹을 때든 환자를 부축할 때든 그녀는 이제 자연스럽게 공간을 자각하는 상태에 머물 수 있었다. 그녀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운 것이다.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우리의 경험과 반응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사실 말이다. 좁은 초점 상태는 그 강도를 높이는 반면 넓은 주의는 그 강도를 낮춰준다. 유연한 주의야말로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비상 모드에서 벗어나기. 주의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얼핏 믿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몸에는 타고난 강력한 정상화 메커니즘,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나는 이 사실을 환자들에게서 수도 없이 확인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된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도 오픈 포커스 주의 훈련으로 해결되었다. 그럴 수 있는 까닭은 좁은 대상형 주의가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주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의의 초점을 좁힐 때 우리는 투쟁 도피 반응에 돌입한다. 투쟁 도피 반응은 비상시에 필요하지 않은 일부 생리 시스템의 활동을 억제한다. 예컨대 면역 기능이나 소화 기능은 잠시 뒤로 물러난다. 그 대신 비상시에 필요한 것들, 즉 근육의 긴장이나 정신의 기민함, 심박수와 호흡률은 증가한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이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도 비상시에 피부로 가는 혈액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로 여드름이 생기는 것도 혈액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높은 수치가 추가적인 기름 분비를 일으켜 피부 모공을 막기 때문이다. 피부 발진 역시 스트레스가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자기 피부를 공격 대상으로 오인한 결과이다. 큰 근육들은 비상시에 더 단단해져 우리가 공격과 탈출을 더 쉽게 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지속적인 좁은 대상형 주의는 만성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다. 비상 상황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성찰하기보다는 바깥을 향해 좁게 주의를 기울여 주변 환경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피게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시에는 뇌의 전두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기 때문에
사고 기능이 통찰적, 추론적이 되기보다는 반응적이 된다. 그 결과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방해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주의력 결핍장애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의 유행에 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된다. 스트레스 반응은 강력하다. 자동차나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려 밑에 깔린 사람을 구하는 예에서처럼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보인다. 비상시에 인간의 몸은 모든 신체 기관과 근육을 강화시키는 수백 가지 스트레스 화학 물질을 쏟아낸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남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스트레스 반응이 줄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두렵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대응하거나 도망갈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스트레스는 일부만 사라질 뿐 상당 부분은 여전히 우리 몸속에 남는다.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누그러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쌓일 때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행히도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을 긴장시키는 힘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 오픈 포커스는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의 긴장을 역전시키는 방법, 즉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 포커스는 신체의 모든 계통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온이나 혈당량, 삼투압 등 생체 내부 환경은 일정하게 유지, 조절하는 것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문제는 신체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적 문제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신체 구조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은 뇌 해마의 용적이 줄어든다. 오픈 포커스를 활용해 중추신경계가 비상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회복하게 된다. 이때 뇌의 전기 활동은 15에서 45Hz 범위의 베타파에서 5에서 15Hz의 이완된 낮은 주파수 영역으로 떨어진다. 이 주파수 영역은 세타파, 알파파, 감각 운동 리듬인 SM알파에 해당한다. 이때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는 조용해지고 부교감신경계가 지배하게 된다. 혈액 공급이 줄어들었던 신체 부위로 다시 혈류가 증가하면서 신체 각 부위가 활성화되고 치유가 이루어지며 기능이 개선된다. 혈류의 변화로 뇌의 여러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 뇌의 신경 패턴도 변화한다. 이제 사고는 전략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변한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줄어들고 열린 주의를 유지하기는 더 쉬워진다. 잠도 더 잘 든다. 눈과 얼굴의 근육, 심장 근육, 폐 근육, 그리고 커다란 주변 근육에 이르기까지 혈류가 증가하면서 근육은 더 이완되고 긴장은 줄어든다. 이 열린 주의 영역에 더 오래 머물수록 신체는 더 잘 회복되고 치유도 더 잘 이루어진다. 즉, 오픈 포커스 주의가 확장되면서 스트레스가 흩어지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픈 포커스 연습을 통해 다양한 주의 방식에 접근하는 법을 터득했다면 다음 단계는 새롭게 습득한 이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오픈 포커스 연습은 유연한 주의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고 효과적으로 현실을 관리하는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술과 도구를 제공한다. 오픈 포커스 주의 상태에 있을 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다시 생기더라도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 고통이나 원치 않는 경험을 해소하는 것은 이제 제2의 천성이 된다. 오픈 포커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전거 손잡이 잡기, 페달 밟기, 몸의 균형 잡기 등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 데 필요한 각각의 것에 좁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계속 좁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자전거는 곧 나무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우리는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부터 알아차림의 범위를 넓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내는 능력을 익힌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느끼면서 신나게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